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손해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18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4점짜리죠. 자,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단계별 설명 의무는 계약 체결 권유,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단계, 세일즈 프로세스 똑같네요. 그죠? 로 구별이 된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도 맞죠? 3번,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사항 중에는 해약 환급금에 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럼 일단 틀린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4번, 보험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 자, 특별이익이 어떤 겁니까? 예, 연간 보험료의 10%. 그 다음에 3만 원. 예, 이 둘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특별이익에 대한 제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금액을 계산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1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기초서류에서 정해놓은 보험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정답이 1번이 일단 되겠고요.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이거 좀 더 특별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 특별이익 제공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홍길동은 보험계약자에게 50만 원의 자동차 보험을 체결한 후 감사의 표시로 5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선물하였다.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네요. 그죠? 자, 자동차 보험 50만 원이니까 10%죠. 그죠? 자동차 보험 1년씩 계약하니까 5만 원. 그죠? 근데 얘가 3만 원을 또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는 R이긴 한데 이 5만 원 상당은 이미 3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는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모집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대리점에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보험협회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점 신설이나 폐쇄 중요한 내용이죠. 2번. 모집 종사자가 경유 처리 금지 위반 시 1천만 원의 벌금은 실은 되게 이게 좀 중한 벌이죠. 그죠? 그래서 모집 종사자가 경유 처리 금지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와 당연히 위탁계약서 체결해야 되겠죠. 4번.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 자기계약하면 안 되겠죠. 예, 뭐 하나도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딱 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그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죠.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했죠. 어디다가? 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미성년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자,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자 표에 딱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미성년자 있었습니까? 미성년자는 없었죠. 그죠? 미성년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은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복권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등록 제한이 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4번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미성년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3번 보죠.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설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자,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얘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보험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다 합니까? 감독원에 하죠.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2번 법인 보험대리점 등록 업무는 보험감독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다 어디입니까? 예, 협회에서 수행을 합니다. 등록 업무. 3번 보험설계사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보험협회에 위탁이 돼 있다 그러고 말씀드렸죠. 예, 등록해야 된다. 얘가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중개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그냥 보험설계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독원이 아니라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 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지행위가 아닌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명확하게 분리를 하라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예, 혹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걸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모집 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준수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3번 어떤 금지행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할 수 없죠. 금지행위입니다. 3번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집에 활용하면 금지죠. 4번 보험설계사가 아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모집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임직원이 모집하게 할 것 같으면 보험설계사 2명씩 배치할 이유가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입 권유 시에 고객의 재무정보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우선 반영해야 된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죠. 가입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무정보 당연히 반영해야 되죠. 고객의 니즈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재무정보보다 니즈를 우선 반영해야 된다. 얘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입 권유를 할 때는 고객에게 가입 권유 시에는 위험 설계를 잘 해서 가입 권유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재무정보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고객의 니즈도 둘 다 공히 반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특정해서 우선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계약 체결은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입니다. 맞죠? 소개 확보는 기존 계약자의 소개로 새로운 가망 고객 확보 단계이다. 이게 소개 확보에 대한 내용이죠. 4번 증권 전달은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단계이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보험의 기본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보험회사가 특정 사고의 발생 확률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족이 없어야 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된다. 자,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까?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27번 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할 때 이익에 관한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업배상 책임, 기업 휴지 적하 기계 다 어떻게 보면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기업 휴지 보험인데요.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영업에서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수익을 못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발생한 수익이 바로 이익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관련된 보험이고요. 적하보험이나 기계보험은 뭐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어떤 특정한 보험 대상에 관련된 이 재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영업 배상 책임은 영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익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 휴지보험, 이익에 관련된 보험은 기업 휴지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8번 보험사기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사기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1번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바로 보험사기죠. 예,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1번은 2번 사기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미수범 처벌하죠. 예,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틀린 내용이죠. 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2천만 원도 5천만 원이 맞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죠. 가중처벌합니다. 50억 이상일 때 뭐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계약자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 2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크게 이제 상해하고 사망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때 위험운전치사상죄 상해일 경우, 사망일 경우에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너무 좀 적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얘도 좀 무기징역 아닙니까?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1번, 2번 다 일단 틀린 것 같고요. 3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일단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자, 처벌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그 다음에 벌금형 두 가지가 같이 있었죠. 일단 징역형과 인신에 대한 처벌과 그 다음에 금액에 따른 벌금형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입니다. 아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무겁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험 수익자가 가지죠. 보험 수익자. 30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 금액은 얼마인가? 사례 내용 한번 보죠. 자, 시가 50억, 가액이 50억이고요. 공장을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 금액을 25억으로 했네요. 그죠? 자, 일부보험이네. 일부보험. 자, 일부보험은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원칙이 얘는 비례보상이죠. 비례보상입니다. 자, 시가 50억인데 가입을 25억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반대로 됐네. 그죠? 그러니까 절반만 가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손해가 40억이 났으니 여기도 비례해서 절반인 20억을 보험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비례보상한다는 거 보험 가액 대비
가입 금액은 50%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40억 원에 대한 50%를 비례 보상을 하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약관의 해석 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자구는 보험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 약관에 대한 설명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 약관의 효력은 없다. 자,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보험약관을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약관, 그 약관을 기준으로 가입하신 기존 계약자에게도 이 약관의 변경은 계약자의 권익과 굉장히 첨예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약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변경하게 되면 과거의 약관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작성하죠. 4번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상대방 즉 계약자가 승인을 하면 보험계약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틀린 내용은 정답은 2번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약관의 효력은 없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고요.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에 한한다. 맞는 내용이고 3번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허가는 그 사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죠. 4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 종목은 손해보험, 보험업법상이죠.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으로 세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바로 허가 종목이 되겠죠.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번까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제3보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